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강력한 GPS 재밍으로 인해서 정말 말이 많죠. 당장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운용하던 엑스칼리버 포탄은 전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물론 러시아가 아무리 GPS 재밍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는 GPS 기반의 무기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건 적의 재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선도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의 GPS 재밍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GPS 장비의 항재밍 능력을 갖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재밍 기능이 있는 우리나라의 장비들은 적의 재밍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적의 재밍에 강한 거지, 아예 적의 GPS 재밍에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아무리 항재밍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적이 강력한 재밍을 하게 되면 재밍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일종의 전자전의 한 종류로 구분되기 때문에 재밍을 하려는 쪽은 계속 새로운 방식의 재밍 방식을 개발하고 있고, 재밍을 당하지 않으려는 쪽은 계속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소게임 같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아무리 대비를 잘한다고 해도 적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재밍 방식을 갑자기 들고 나오면 모든 GPS 기반 장비들이 먹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GPS 기반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GPS 재밍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GPS 기반이 아닌 새로운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장비들 중에서 GPS 기반의 항법 시스템을 쓰지 않아서 러시아의 GPS 재밍에 가장 자유로운 무기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영국과 프랑스가 공급해주고 있는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입니다. 이 미사일은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미사일로 MBDA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사거리는 560km나 나오는 미사일입니다. 결론은 이 미사일은 우리나라의 타우러스 미사일과 비슷한 미사일이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타우러스보다도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가 사용하는 TRECOM 항법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걸 알파벳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 그냥 그대로 읽으면 트래콤이라고 읽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걸 트래콤이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트래콤 항법 기술은 미국이 개발한 최초의 지형대조 항법 기술이고, 미국은 이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적용을 해서 걸프 전쟁 등 각종 전쟁에서 토마호크가 엄청난 전과를 올리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스칼프와 스톰 섀도우에도 이 트래콤 항법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의 GPS 재밍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거리가 560km나 하기 때문에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미사일에 사용되는 지형대조 항법인 트래콤 항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법 시스템은 일종의 지형의 높이를 측정한 전자지도를 바탕으로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고도계가 지형의 고도를 읽어가면서 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비행하는 모든 코스에 전자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심지어는 미사일이 지나가는 코스의 모든 지형의 고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걸프전쟁 때는 이라크가 사막지형이어서 사막지형은 높낮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토마호크 미사일들은 이라크에 있는 특정 산맥을 통해서만 이라크 내로 침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토마호크 미사일들이 중간까지는 전부 똑같은 코스로 비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격추가 안 된 거지. 만일 지금이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토마호크 미사일들이 격추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라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악지형인 우리나라는 괜찮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어서 참조할 지형은 많으나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래서 나무에 낙엽이 지거나 아니면 산에 눈이 쌓이는 등 사계절에 따라서 지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트래콤 항법 시스템을 쓰려면 계절별로 별도의 전자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운용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무기 중에서 트래콤 항법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알려진 무기는 현무3C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콤 항법 시스템은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고,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전자지도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경우 미사일의 비행 과정 중에 중간까지는 많은 미사일이 같은 코스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어려움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칼프와 스톰 섀도우를 운용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혼자서 운용할 수 없는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각 나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자지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2세대 지형대조 항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 기반 항법 시스템, IBN 또는 DSMAC입니다. 이 항법 시스템은 말 그대로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항법 시스템으로 최초로 사용한 건 미국의 택티컬 토마호크입니다. 이 항법 시스템은 비행 코스 전체의 전자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트래콤 방식에 비해서 미사일이 지나는 경로점 상에 특정 지형에 대한 사진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에 미사일의 비행 코스를 상대적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양하게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 시간도 짧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무기 중에 이 DSMAC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F-15K에서 운용 중인 타우러스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타우러스는 트래콤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는 스칼프나 스톰섀도우에 비해서 더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탑재되는 탄두의 관통력도 타우러스가 월등하게 우수합니다. 스칼프와 스톰섀도우는 철근 콘크리트를 2m를 관통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타우러스는 6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어서 거의 모든 면에서 스칼프나 스톰섀도우에 비해서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칼프나 스톰섀도우가 아닌 타우러스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일로부터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타우러스를 생산하는 타우러스 시스템사로부터 타우러스의 기술을 이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우러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게 바로 철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룡은 타우러스와 거의 같은 미사일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당장 타우러스에서 사용된 미사일용 스텔스 기술인 다각형 스텔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타우러스에 탑재되어 있는 관통탄두를 그대로 모방한 다중관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항법 시스템도 타우러스의 항법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들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짐작으로 타우러스와 똑같은 항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철룡은 타우러스의 항법 시스템과 다른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새로운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술자분들도 독일로부터 타우러스의 기술을 이전받고 DSMAC 항법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래콤 항법 시스템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알려진 DSMAC 항법 시스템도 단점이 있다는 걸 기술을 이전받고 알게 된 것입니다. 당장 DSMAC 시스템은 사진을 기반으로 그 사진이 찍힌 지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우러스에도 기수 앞부분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카메라는 링크 16을 통해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해서 타우러스가 실제로 목표에 명중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타우러스는 이 카메라로 영상대조 항법에 사용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DSMAC 항법은 실제로 사용해보니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사진은 2차원 영상이기 때문에 사진이 촬영된 시기에 따라서 그 지형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영상에 나오는 그림자의 모양도 아침과 낮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시간에 촬영된 사진이 있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DSMAC 항법은 트래콤 항법에 비해서 미사일이 비행하는 과정 전체에 대한 전자지도가 필요 없이 각각의 경로점에 대한 사진만 있어도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쭉 연결된 일직선상의 비행 경로상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타우러스는 그 사진을 찾아서 지그재그로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사진이 있는 좌표로 가서 그 사진을 확인하고 다음 사진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로상의 일직선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도 없는 게요. 보통은 사진은 특이점이 있는, 그러니까 다른 지형과 차별화된 지형을 촬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산봉우리라던가 건물을 촬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직선상의 사진만을 찍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DSMAC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있는 지형으로 지그재그로 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철룡은 DSMAC 항법도 있지만 DSMAC 항법을 사용해서 지형대조 비행을 하게 되면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항상 DSMAC 항법을 사용하지는 않고 DSMAC 항법이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높은 고도로 일직선으로 비행을 한다고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건데요. 이 이야기 자체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자분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룡은 항상 DSMAC 항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DSMAC 항법이 필요 없으면 GPS와 관성계를 기반으로 비행을 하는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리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에 소개하는 기술은 이번에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열린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서 발표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표를 했고요. 정확히 우리나라의 철룡에는 트래콤 항법 시스템도
그리고 DSMAC 항법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천룡에 탑재된 항법 시스템은 3차원 지형대조 항법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트래콤이 지형대조 항법에서 1세대라고 한다면 DSMAC 항법 시스템은 2세대 항법 시스템이고 우리 천룡은 이것들을 뛰어넘는 3세대 지형대조 항법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개발하기 시작한 건 2013년부터라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9.8억을 들여서 간섭계 레이더 고도계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이 간섭계 레이더 고도계라는 건 뭐냐? 레이더를 활용해서 3차원 입체 지도를 획득할 수 있는 고도계입니다. 보통 고도계라는 건 특정 지점의 고도만을 측정하는 건데요. 이 고도계는 3차원 입체 지형의 고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도계는 레이더 기반 고도계이기 때문에 최대 고도 10km에서도 고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고도계를 사용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0.51억을 들여서 바로 3세대 지형대조 항법 시스템인 3차원 지형대조 항법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 기술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기술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개념이 나온 건 1960년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3차원 입체 지형이라는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자료를 대량으로 저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대용량의 자료를 저장할 수 없어서 개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야 실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천룡은 굳이 토마호크나 타우러스처럼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할 필요가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서도 지형대조 항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 2, 3차원 지형대조 항법을 사용해서 지형을 읽으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낮은 고도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그냥 고도 1.5km 이하에서도 지형대조 항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정확히 우리 천룡이 어느 정도 최소 고도에서 비행을 할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법 시스템은 천룡에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지형 DB 기반 IRA 통합 소형 전파고도계 개발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A4 용지 크기로 축소한 간섭계 레이더 고도계를 개발했고 이걸 개발한 이유는 무인기에도 탑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GPS에 도움이 전혀 없이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개발할 역량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 3차원 지형대조 항법 시스템이 가지는 강점은 무엇이냐? 결론은 트래콤 항법이든 DSMAC 항법이든 지형과 대조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고도로 날 수 없고 정확히 지형을 대조할 수 있는 낮은 고도로만 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차원 지형대조 항법 시스템은 최대 고도 10km까지에서도 지형대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적의 야전방공망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고도에서 지형을 대조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하는 고도계가 레이더 고도계이기 때문에 지형이 무조건 미사일 아래에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지형이 미사일의 경로 근처에 있어도 되기 때문에 DSMAC 항법처럼 지그재그로 비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형 대조에 사용되는 게 3차원 입체 영상이기 때문에 눈이나 낙엽 등으로 인해서 지형이 변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항법 시스템은 단순하게 미사일뿐만 아니라 무인기 등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사일의 속도가 빨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이걸 2013년부터 개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새로운 지형대조 항법만으로도 GPS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타우러스를 도입할 때 DSMAC 항법의 실체를 알고 많은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타우러스에는 독일의 타우러스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미국의 군용 GPS인 피코드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DSMAC 항법의 문제점을 알고 DSMAC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목표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타우러스에 미국의 군용 GPS인 피코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요즘 많이 느끼셨겠지만 아무리 군용 GPS라고 해도 적의 재밍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천룡이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이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하고 있는 강력한 GPS 교란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는 GPS의 의존도가 낮은 무기를 찾을 수밖에는 없고 거기다가 우리 천룡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도입한 다각형 스텔스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타우러스보다 더 높은 스텔스 성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유럽 국가들이 정치적 문제 때문에 유럽산 무기를 선호한다고 해도 이런 매력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천룡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룡은 완성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효자 상품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솔직히 이번 소식은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새로운 지형대조항법 시스템이라니 말이죠. 정말 놀랍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과연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우리 철룡이 잘 팔릴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